법조팀 이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숨진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의 주무 부서는 개발사업 2처였습니다. 예. 그런데 공모지침서를 발표하기 직전에 개발사업 1처로 바뀌는데요. 그 개발사업 1처의 팀장을 맡고 있던 게 바로 숨진 김문기 처장이었습니다. 예. 김 처장이 유동규 당시 사장 대리의 측근으로 꼽혔는데요. 결국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이 팀장으로 있는 곳으로 주무부서를 바꾼 게 아니냐는 말이 당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 이런 정황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검찰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유동규 당시 본부장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쓸어 담을 수 있던 거는 이 수익 배분 방식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은 이 김만배, 정영학 씨 등 이 민간 업자들이 이 같은 수익 배분 구조를 미리 만들어서 유동규 당시 본부장에게 넣어달라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변호사에게 지시를 해서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넣도록 지시를 합니다. 예. 유동규, 정민용 두 사람이 이 공사 안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공모지침서를 이사회 등에서 발표하는 등 이 대외적인 실무를 주도한 게 바로 주무부서장인 김문기 처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당시의 그 결정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는 봤고, 그리고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숨진 두 사람, 유한기 전 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처장, 이 두 사람 덕분에 대장동 개발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무성 당시 사장의 사표를 받아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대장동 주무부서장을 자신의 측근인 이 김 처장에게 맡겨서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어서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고 예. 또 이 텔레그램 통화 내역도 여전히 숨기는 등 이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곁에서 유 전 본부장을 도왔던 이 두 사람이 윗선 수사를 향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건데요. 이 두 사람이 모두 숨지면서 이 윗선 수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